지금 나스닥에 미친 특혜를 받으며 상장을 준비 중인 주식이 있어. 바로 스페이스X야. 다들 들어봤지? 그런데 스페이스X 예상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 무려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500조 원에 육박해.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지?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5개를 통째로 합쳐야 겨우 이 회사 하나랑 비빌 수 있다는 소리야. SK 하이닉스까지 다 끌어모아도 스페이스X라는 블랙홀 앞에서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우주선 좀 쏘아 올리는 회사가 아니야. 전 세계 돈줄을 싹쓸이하려는 거대 포식자의 등장이지. 보통 기업이 상장한다고 하면 주식 살 기회가 왔구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라. 빵집에서 빵 하나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빵 만드는 기계와 밀가루 유통망, 그리고 빵을 배달하는 길까지 싹 다 장악한 놈이 시장에 나오는 격이거든. 생각해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물건 값이 하루 만에 21%가 증발했다고 쳐봐. 눈 뒤집어질 일이지. 스페이스X는 그 정도 충격을 시장에 던질 준비를 마쳤어. 기존의 통신, 국방, 운송, 심지어 에너지 시장까지 이 괴물이 손을 뻗지 않는 곳이 없거든. 이미 게임은 시작됐고 정보의 격차가 곧 돈의 격차가 되는 무서운 시대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너라면 이 거대한 자본의 설계도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낱낱이 보여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스페이스X라는 괴물의 덩치를 확인했으니 이제 진짜 소름 돋는 내막을 파헤쳐볼 차례야. 왜 하필 지금일까?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상장 버튼을 누르는 걸까? 절대 아니지. 지금 2026년 3월 월가에서는 SEC의 비공개 서류가 제출됐다는 설이 파다해. 6월 상장설이 구체화되고 있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 규정이야. 상장하자마자 전교 1등 자리에 앉혀지겠다는 소리야. 마트 오픈도 안 했는데 VIP 전용 통로를 뚫어준 격이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까? 자본의 생리를 알면 답이 나와. 지금 전 세계 유동성, 즉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거든. 금리가 출렁이고 물가가 미쳐 날뛰는 이 혼돈의 시기에 인류의 미래라는 이름의 가장 비싼 티켓을 팔기로 한 거야. 이건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머스크의 화성 이주 자금을 마련하려는 거대한 설계의 정점이야. 네가 중고거래를 하는데 물건 올리기도 전에 구매자들이 줄을 서서 제발 나한테 먼저 팔아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란 똑같아. 가격 주도권은 이미 머스크가 쥐고 있고 월가는 그가 던지는 떡거물을 받아먹으려고 굽신거리고 있지. 나스닥 100 편입은 결국 전 세계 인덱스 펀드나 연금 자금이 강제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사게 만드는 마법의 장치야.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네 연금 계좌의 돈이 스페이스X의 로켓 연료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모순이 하나 발견됐어. 표면적으로는 로켓을 쏘고 우주를 정복한다는데 정작 이 회사의 진짜 돈줄은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 손바닥 안에 숨어 있거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스페이스X가 겉으론 화려한 로켓을 쏘아 올리니까 다들 우주여행이나 꿈꾸는 회사인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야. 로켓은 그냥 아주 비싼 배달 수단일 뿐이고 이 회사의 진짜 정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통신비를 뜯어내는 우주판 넷플릭스야. 스타링크라고 들어봤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수만 개 깔아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게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스페이스X 매출의 50에서 70%를 책임지는 괴물 같은 현금 제조기야. 생각해봐. 네가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이나 넷플릭스 구독료 그거 한번 결제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안 끊잖아. 스타링크도 똑같아. 지금 전 세계 150개국에서 8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매달 꼬박꼬박 달러로 통신료를 바치고 있어. 마트 물가 오르고 내 월급 잔고는 비어가도 인터넷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지. 머스크는 인류가 절대 포기 못하는 연결이라는 약점을 잡고 전 지구적인 구독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거야. 이건 기존 통신사들이 땅 파고 전선 깔 때 하늘에서 위성으로 꽂아버리는 거라 경쟁 상대조차 없어. 지상에 기지국을 세울 필요도 없고 사막이든 바다 위든 심지어 히말라야 꼭대기든 위성 안테나만 꽂으면 돈이 들어오거든. 들어오는 돈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운영비는 로켓 재사용 기술로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돈은 커지는데 나가는 돈은 갈수록 줄어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판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네 수익률이 달라지려면 이런 독점적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하는 법이지. 그런데 머스크는 왜 최근에 자기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스페이스X 생태계 안으로 집어넣었을까? 단순히 시너지를 내려고?
아니, 훨씬 더 소름 돋는 계산이 깔려 있어. 자, 스타링크가 현금 제조기라는 건 이제 알겠지?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야.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안으로 통합시켰거든. 우주회사가 인공지능은 왜? 라고 생각했다면 넌 아직 머스크의 머릿속을 절반도 못 읽은 거야. 지금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가장 골머리 썩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랑 냉각 문제야. AI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걸 시키느라 전력 합의로 수조 원씩 쓰고 있거든. 머스크는 이 문제를 아주 황당하고도 명쾌하게 해결하려고 해.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야. 지상은 덥고 전기도 부족하지만 저 우주 밖은 영하 270도의 천연 냉장고거든. 전기는 태양광으로 무한 리필하면 그만이지. 스타링크 위성 수만 개의 xAI 그록을 탑재한다고 상상해봐. 지상에 거대한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이 하늘 위에서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 전체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뇌로 덮어버리는 공포스러운 수직계통의 완성이지. 하늘 위에 있는 인공지능이 위성 카메라로 주식시장을 비예측한다고 쳐봐. 소름 끼치지 않아? 이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권력 자체가 머스크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오히려 스페이스X를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라며 떠받들고 있어. 왜 그럴까? 스페이스X가 왜 일반 IT 기업보다 수십 배 비싼 몸값을 받아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미국 국방부 펜타곤과의 밀착 관계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알지? 거기서 통신망이 다 끊겼을 때 유일하게 터졌던 게 바로 스타링크였어. 탱크나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바로 연결의 힘이라는 걸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한 거지. 이건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야. 펜타곤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시하고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 무기를 손에 넣은 격이야. 무기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스타링크는 이미 하늘에 수만 개가 깔려 있잖아.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에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준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 회사의 매출은 꺾일 일이 없다는 뜻이지.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는 전 지구적 방위 산업체가 된 거야. 네가 중고거래를 하는데 국가정보기관이 보증하는 물건만 판다고 쳐봐. 당연히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겠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았거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잡주들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방어막을 치고 있는 셈이야. 네 통장 잔고를 지키고 싶다면 이렇게 국가 권력과 한몸이 된 기업의 무서움을 반드시 알아야 해. 그런데 정작 우리는 미국 주식 계좌가 있어도 이 주식을 당장 살 수가 없잖아. 아직 상장 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스페이스X 이름 비슷한 우주주라도 사야지 하면서 엄한 것에 돈을 뿌리고 있어. 여기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하면 네 수익률은 순식간에 반토막 날 거야. 이름만 우주주인 껍데기들 말고 진짜 수혜주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바로 짚어줄게.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흥분해서 이름에 우주나 로켓 들어간 주식 아무거나 샀다가는 네 통장 잔고가 로켓처럼 증발할 수도 있어. 진짜 돌이 되는 옥석은 따로 있거든. 단순히 꿈을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주인공들을 찾아야 해. 먼저 미국 본토 주식부터 볼까? 에코스타. 스타링크와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위성통신 인프라에서 긴밀하게 엮여 있어. 마트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총판 업체라고 보면 돼. 스피어.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실무진이야.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쏘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돈으로 가꾸는 집이지. 그럼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어떨까?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지분을 직접 확보해서 들고 있어. 상장하면 그 가치가 장부에 그대로 찍히는 앉아서 돈 버는 구조야. 인텔리안테크. 위성 안테나 세계 1위 수준이야. 스타링크 단말기 수요가 폭발하면 가장 먼저 웃을 집이지. 에너지솔. 차세대 로켓 스타쉽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어. 로켓의 심장을 만드는 격이지. 이렇게 종목별로 딱딱 짚어주니까 이제 좀 보이지? 그런데 노련한 투자자들은 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까?
1조 7,500억 달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정당화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3개나 들어있거든. 시장의 돈이 스페이스X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느라 숨을 죽이고 있어. 하지만 남들 다 축제 분위기일 때 너만은 냉정하게 이 회사가 품고 있는 3가지 뇌관을 확인해야 해. 첫 번째 뇌관은 바로 스타쉽의 성공 여부야. 지금 쏘아올리는 작은 로켓들론 이 기업 가치를 설명할 수 없어. 수백 명을 태우고 화성까지 갈 스타쉽이 완벽하게 궤도 비행을 하고 연료 보급까지 성공해야 하거든. 만약 여기서 사고가 터지면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돈 문제야. 아까 말했던 XAI 기억나지? 사실 XAI는 지금 돈을 벌기보다 쏟아붓고 있는 단계거든. 상장 후에 XAI의 막대한 적자가 스페이스X의 깨끗한 장부를 더럽히고 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주 정복한다더니 내 돈으로 인공지능 밥 주고 있었네? 라며 투자자들이 차갑게 돌아설 수도 있어. 마지막 뇌관은 바로 규제와 머스크 개인의 리스크야. 세상은 머스크를 천재라 부르지만 월가는 그의 돌발 행동을 시한폭탄이라 부르기도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모순이 하나 더 발견됐어. 기술도 불안하고 적자 뇌관도 있는데 왜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왔다며 눈을 번뜩이는 걸까? 세상 모두가 회의론을 쏟아낼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부자가 탄생하는 타이밍이거든.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이 혼돈의 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남긴 명언이 있지?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란다 라고 말이야. 지금 모두가 외치는 이 소음이 역설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가장 큰 기회라는 뜻이지. 스페이스X 상장은 2030년 우주경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야. 마트 물가 오르는 건 걱정하면서 왜 인류의 경제 지도가 우주로 확장되는 이 거대한 부의 재편에는 둔감한 거야.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변동성에 쫄지 마. 진짜 부자는 남들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칠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조용히 매집하는 사람이야.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을 기고 있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 정보를 들고 어디로 움직이느냐거든. 스페이스X는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라 인류의 통신, 인공지능, 국방을 한 손에 쥐려는 거대한 플랫폼이야. 이 상장 열차의 티켓도 준비된 자들만이 가져갈 수 있어. 2,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내 일이 아닌 것 같지? 아니, 그 거대한 흐름의 물길 한 줄기만 내 계좌로 끌어와도 내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자본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긴 이야기를 들려줬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누군가는 성벽 뒤에 숨지만 누군가는 그 바람을 이용해 돛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거든. 너는 어느 쪽이 되고 싶어? 2026년 6월 나스닥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환호하며 그 열차에 올라탈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 물어봐. 오늘 알려준 이 설계도를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넌 이미 남들보다 수만 킬로미터 앞서 있는 거야. 오늘 영상이 도움 좀 됐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투자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는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다음에 더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경제학 주인장만 믿고 잘 따라와봐. 안녕!